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동생이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런 말들이 당연히 듣기 좋기는 하면서도 집착으로 번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대요. 아, 그러면 그분은 아직 1단계. 1단계? 그러면은 다음 단계들도 있어요? 이거는 3단계까지 있어요. 2단계, 3단계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남자가 이 여자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진짜 심리랑 그게 진짜 사랑으로 나가는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요? 좋아요. 맨 먼저 1단계는 베타성의 단계. 베타성의 단계. 진짜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의 단계예요. 굳이 표현하면 집착과 불안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도의 문제인데 너무 심해지면은 관계를 해칠 정도가 되지만 사실 베타성은 어느 정도의 집착이거든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다. 이게 베타성이잖아요. 다른 것과 다르다. 이것만 그렇다. 이게 베타성인데 너여야 돼.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너한테만 특별하게 느끼는 감정들 이게 이제 솟구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단계, 매력에서 유일한 관계로 나가는 단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뭔가 정답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처럼 들리기도 해요. 정답을 찾은 듯한 느낌이요? 그러니까 뭔가 집착과 불안, 너 아니면 안 돼라는 게 아, 나 드디어 이 느낌을 찾았어. 이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여자를 찾았어. 그렇죠. 남자분들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탁 오면 주체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여야 돼요. 물론 이 감정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미팅 때를 떠올리면 저는 미팅 때부터 1단계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썸 단계라고 표현하고 아 그거는 사랑이라 부르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 여자 아니면 안 되는 시작됐어요. 그때가 명동에 있는 호프집이었는데 앞머리 있고 그냥 생글생글 웃는 그 동글동글한 모습이 그냥 되게 사랑스러웠거든요. 그게 그냥 거기서 오는 그 매력? 쟤 예쁘다의 느낌이랑 뭔가 쟤여야 되는데 이 느낌은 달라요. 이게 분명히 달라요. 이 남자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이런 것들 진지한 포인트가 약간 그런 거예요. 쟤 예쁘다. 그냥 그 정도? 그냥 살짝 호기심이 생기는 정도? 이런 거 아니고 얘 너무 매력있다. 얘랑 같이 있어 보고 싶다라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1단계를 외모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자가 풍기는 어떤 분위기, 어떤 그 정서 상태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의 아우라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저의 아우라와 희진님의 아우라가 다르잖아요. 결이. 그런 것처럼 그 여자한테 느껴지는 아우라는 저는 되게 사랑스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괜히 더 말 걸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게 베타성의 단계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정서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정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사랑스러움 말고 또 어떤 정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마다 개인의 내면의 패턴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 떠올려보면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악기 연습 중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바이올린을 잘해요. 자기도 바이올린을 막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어떤 좁은 연습실의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자기를 알려준다고 되게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주는 딱 그 순간에 너무 매력이 있더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은 그때 1단계로 들어갔겠죠. 아마 뭔가 베타성, 이 여자랑은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관계의 레이어를 쌓아나가고 뭔가 해봐야겠다. 솔직히 바이올린 하는 여자들 많잖아요. 근데 왜 그때 그걸 느끼냐고.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이올린 하는 여자의 모습이 매력적인가 보다. 표면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관계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때의 그 맥락을 항상 경험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경험이 그분한테는 와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서라고 하면 추정컨대 그분에게는 그 여자의 어떤 되게 멋있는 모습, 되게 능력 있는 모습 더하기 나에게 정성을 쏟는 이 모습에서의 어떤 복합적인 감정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으시면 될 거예요.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일 때 나만의 매력이 튀어나오거든요. 거기에 누군가가 치여요. 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다운 뭔가 인간적으로의 나의 매력 이런 것들이 발산되고 거기에 이제 남성분들이 베타성의 단계로 탁 들어가는 그게 1단계. 물론 예쁜 거는 매력적인 건 맞아요. 이거 부정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베타성과는 다른 거예요. 얼굴 보고 예쁘네 호기심. 근데 얘기해 보니까 하는 게 한번 걸리거든요. 이렇게 뭔가 더 없지? 그럼 더 이상 욕구 안 올라와요. 그냥 여기서 그러시구나. 되게 매력적인 분이네요. 까진 거죠. 1단계부터 여자분들이 궁금하던 내용이죠.
그쵸. 어떻게 이 사람은 나와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 첫 생각을 하게 될까? 근데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이제 이성이 좀 개입을 해요. 말하자면 약간 조금 T 모먼트가 나와요. T 모먼트가 싹 이성이 개입될 때, 아, 이 여자 다시 생각해봐도 참 괜찮은 면모들이 있다. 진국인 면모들이 있다. 라는 게 한번 재인식되면서,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던가 이제 2단계가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다시 생각해봐도 좀 진국인 면모가 있다. 에서의 그 진국인 면모는 1단계에서 배타적 관계로 들어가게끔 했던 그 여자의 면모랑 같아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남자가 느끼기엔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미팅 장소에서 만났던 또는 그 뒤에 애프터를 한 번 했던 제 현 아내 전 여친의 모습은 되게 사랑스러운,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되게 말 걸고 싶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기분 좋은 상태였다면 사람이 그것만 잊고 살겠어요, 솔직히. 좀 지내다 보니까 자기 일에 되게 열심이고 진심인 면모도 있고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도 나 못지않게 되게 좋은 말 해주려고 하고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인지를 하는 면모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뭐 가족들이 같이 저녁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귀찮아도 애써 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 이런 면모들이 좀 괜찮네.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되게 득실을 따지게 되는. 근데 득실이 막 금전적인 득실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단계, 이게 오는데 거기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 아니면 안 돼가 돼요. 이 여자 이런 면모도 있고 저런 면모도 있고, 그냥 확 끌리는 집착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이면적인 면모들이죠. 그래서 좀 더 이성이 개입한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어쩌면 좀 냉철할 수도 있고, 이 2단계의 과정이 좀 되면 남자가 좀 안정감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집착의 어떤 불타는 마음이랑 안정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를 왜 1단계랑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1단계를 최종 보스, 전부라고 생각해요. 1단계가 천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뭔가 이상해 라고 인지가 일어나고 뭔가 자꾸 혼란스러워하고 관계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고 하는데, 아니고 언젠가는 불타는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받아들여야지 뭐. 안정감의 단계에서는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 말도 좀 덜 거는 것 같고 표정도 뭔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고 말도 뭔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고, 너 식었어, 식긴 식었지, 근데 여전히 너 아니면 안 되는 있는 거거든요. 그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넘어간 거죠. 이거를 이해하고 여기서 핸들할 수 있는 분들, 매니지할 수 있는 분들은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장기 연애를 즐길 수 있는 단계. 그러면 3단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3단계는 말하자면 진짜 사랑이에요. 1, 2단계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발음은 많이 하는데 사실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건 애착이에요. 애착, 애정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 사랑의 단계는 뭐냐면 진짜 능동적인 거예요. 얼마나 능동적인 거냐면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런 거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손해볼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게 좀 있어요. 결혼하고 애 낳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결혼하면 이득이야, 애 낳는 게 이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손해예요. 무조건 손해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게 되게 많고요. 내 성격, 어쩌면은 내가 참으면 되지, 아니요, 그걸 넘어서요.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참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이때까지 유지했던 내 성격의 어떤 일부를 내려놔야 되거나 내 습관의 일부를 내려놔야 되거나 해요. 그래서 나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진짜 귀찮고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행위란 말이에요. 결혼과 출산은. 근데 저는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출산도 계획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라면 손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이게 부분 망각이 돼요. 아직도 저는 3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성장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3단계의 천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한테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게 보람찰 수 있구나의 단계가 전 3단계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베푸는 단계, 내가 얘를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을까는 3단계로 절대 못 가는 상태예요.
2단계가 아마 자기 인생에서 끝인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1단계에서 끝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3단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댓글에도 그러잖아요. 되게 낮은 단계의 사랑에 인지가 머물러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다는 부분이 간혹 보이는데, 손해보고 싶다는 마음 위험한 거다. 그랬다가 인생 망하는 거다. 호구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모르는 말씀. 그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면 너무 센가? 근데 그렇죠. 어린애들이 당장에 내 거 뺏기면 불안해하죠. 어른들이야 알죠. 이거 뺏겨봐야 인생에서 그것 말고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일희일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 당장에 집안일을 안 하고 내가 집안일을 하게 돼. 처음에는 불안감이 올라와요. 평생 내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뒷바라지만 하는 인생 살게 되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운한 마음 꺼냈다가 막 둘이 싸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3단계를 찾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냥 그거 해줬을 때 행복해하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그게. 그리고 어느 순간은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어때? 그만큼 길들여졌나 보지 뭐. 편안해졌나 보지. 편안해졌나 보지 뭐.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2단계로 계속 후퇴하거든요. 물론 또 출산하면 애기 태어나면 또 2단계로 후퇴하는 때가 오겠지만,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3단계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뭐 하회와 같은 마음으로 뭔가 사랑을 베푸세요. 진짜 재미없고 난 예수님 아닌데 부처님 아닌데 너나 해라의 마인드가 많이 생기시는 텐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그래요. 3단계 가잖아요. 진짜 자유로워요. 눈치 보지 않는 단계는 3단계예요. 내가 내 삶으로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건 3단계거든요. 2단계까지만 해도 내 득실을 따지는 단계잖아요. 어느 순간 결혼했는데 안 좋은 면모가 드러났어. 어떡해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너 그거 고쳐 해야 되잖아요. 너 그거 고쳐라고 비난하게 되면은 내 행복을 이 사람이 쥐고 있어요. 내가 변할까 안 변할까에 따라서 내 일희일비가 결정이 돼요. 변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아닌 대로 뭐 살만한 거고, 애 상태가 되려면 내가 베풀어주는 게 재밌어야 돼요. 3단계에 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3단계가 되려면 이건 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래요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생각은 2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3단계는 그게 뭔지 진짜 경험으로 이해하고 통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훨씬 높은 차원이라서 좀 이게 잘 안 된다면은 주변에 이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있거나 코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훈련 주제를 잡아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단계는 굳이 훈련 없이도 되게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2단계도 잘 안 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서 많이 겪는 거는 1, 2단계까지는 관찰이 많이 되죠. 3단계는 모르면 관찰 자체가 안 돼요. 그래도 연세 있고 삶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3단계를 꽤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 젊은 우리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서는 배울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 아니면 안 돼가 너니까 돼. 이 여자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여자니까 돼가 되는 거. 다른 여자들이 다 명품 거리는 거, 와 진짜 저는 남자로서 되게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의 마음이 들지만, 한편 내 여자는 그래도 돼. 너는 그래도 돼. 너 갖고 싶은 거 있어? 근데 그게 1단계에서 막 점수 따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는 좀 귀엽다 그러니까 너에 대한 신뢰? 어떤 그거를 사랑을 베푸는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이어서 누가 좋냐면 제가 되게 좋아요. 제가 되게 좋고 재미있고 삶에 되게 문제가 사라져요. 아마 남자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아마 2단계에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3단계 할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편안하고요. 편안하다는 말씀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결혼을 결심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연애 단계에 들어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 왜 골랐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야?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어? 어떤 근데 마음으로 속마음은 연애를 했어? 그거군요. 그 남자 왜 골랐어? 왜 골랐어? 이 질문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찐사랑 너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표현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뭔가 3단계에 있을 때 그 2단계의 질문을 받으면 되게 나도 모르게 불편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근데 뭐가 좋아? 그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은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그걸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 마음이 뭔가 분열되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묘하게 조금 탈진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쓰여 있고.
근데 거기에서 또 조금 회복하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나한테 더 해주고 혹은 내가 이런 단점들을 눈 감아주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그 자체로 나는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이 사람이니까 같이 내가 내 시간을 내어주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기대가 되고 단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되게 즐거워요. 2단계가 또 3단계 아닐까. 주변에서 말하는 그 질문 자체가 2단계를 전제하고 하는 질문이다 보니 질문의 답변 자체가 내가 해줄 수 없는 답변. 그러니까 나는 3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질문자는 너 2단계 사랑이지 2단계 안에서 대답해 라고 하는 질문이 되네요. 그런 논의에서 한 차원 올라갈 수 있다면 너는 그 남자랑 있을 때 어떤 게 그렇게 좋아? 내가 좋은 거. 그 남자가 좋은 점 말고 어떻게 경험돼?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갈 수 있으면 훨씬 높은 차원의 대화, 우리 정서적 대화, 닥터 이티에서 말하는 정서적 대화를 시청자분들이 일상에서 또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나요. 부부는 결국 정으로 산다. 와, 저는 그 사춘기 때 들었을 때는 좀 너무하지 않나? 나는 진짜 내 여자 진짜 불타듯이 사랑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했었는데 1단계였어요 그때. 1단계의 낭만적 사랑, 2단계의 어떤 현실적인 티 모먼트의 사랑, 3단계의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능동적인 아주 파워풀한 사랑. 아, 파워풀한 단계였구나 그들은.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어머니랑 경험하시는 게 좀 3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성격들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말할 때 너무 흥분하세요.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머니는 얘기하다 보면 말이 좀 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닥터이티 채널에서 얘기한 게 당신이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 있잖아. 그게 나도 그때 참 그때 별로였거든. 이러면서 막 아버지는 되게 버거워하세요 그거를. 또 원성 올라간다 제발 이러시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엄마의 모습도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들으시거든요. 근데 처음 볼 때는 무기력하신가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너희 엄마 그래도 너희들 이렇게까지 열심히 키우고 그 강성한 시어머니 밑에서 버티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고리타분한 나한테 이렇게까지 맞춰주고 한 사람이 너희 엄마 아니면 없다.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란 건 그렇게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무심한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는 언어가 모자라잖아요. 누가 닥터이티처럼 이렇게 긴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더라 라는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의식이 끌리는 거, 속된 말로 어그로 끌리는 거는 강렬한 어떤 불타는 배타성의 마음. 나한테 집착 좀 해주지, 나한테만 관심 가져주지, 다른 여자들한테는 좀 나쁘게 해주지, 이런 마음이 시작되는 건데 좋아요. 그게 뭔가 경험의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되게 에너제틱한 무언가예요. 얘를 막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은 3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되는데 잘못 활용하면 1단계에서만 계속 맴돌아요. 높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1단계 갔다가 떨어지고 1단계 갔다가 떨어지고 인생이 1단계에서만 머물러요. 그것만 계속 반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높은 층수를 못 올라가니까 이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체적인 눈도 안 생겨요. 계속 사람들과 마주하는 이 1층의 복잡한 삶만 계속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 3단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 전체적인 눈을 기를 수 있다면. 아직까진 내가 몰라. 경험 안 해봐서 몰라. 괜찮아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면 공란으로 두면 돼요. 그것만 해도 발전이에요. 왜 발전이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랬잖아요. 원래 소크라테스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아는 게 중요한데 핵심이 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학습 상태가 돼요.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관찰하시면 가끔씩 보일 거예요. 모르는 걸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것만 계속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배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인생이 발전되려면 당연히 내가 이 세상을 담아내는, 경험해내는 내가 달라져야 내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 이런 것들도 몰랐구나 라는 것만 알아가셔도, 그 상태만 잘 유지하셔도 그 빈 공간에 이제 새로운 경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 빈 공간의 경계에 내가 다다르게 되면 아 여기가 거긴가 보다 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로 이게 끝이야, 이게 사랑의 전부야. 그러니까 제가 닥터이티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정보의 홍수잖아요. 이게 역효과가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많아지다 보면은 주워 들은 게 전부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주워 들은 게 없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저 몰라요 라는 대답이 나오는데, 주워 들은 게 한두 개가 있으면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치워요.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무섭다, 이게 왜 나오냐?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거나 사랑을 할 때 나 어디서 주워 들었어 에서 그치지 마시고, 주워 들었는데 내가 주워 들은 거 말고도 더 있어? 닥터이티 너가 얘기한 거 알겠어. 근데 닥터이티 너가 다 얘기한 거 맞아? 너가 답이야? 제가 얘기한 게 무조건 답은 아니거든요. 맥락을 바꾸면은 이건 다시 오답이 돼요. 왜냐면 더 큰 차원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이 여자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질까는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걸까를 같이 매핑을 하면서 떠올리시면, 아 내가 여기쯤 있으니까 그 생각 가지는 거구나 하면 언젠가 다음 단계 넘어갈 때쯤 여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남자가 따라와요, 다음 단계로. 이게 연애거든요, 같이 가는 거. 이번엔 내가 끌어줄게, 이번엔 내가 끌어줄게. 그게 되려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인식을 훨씬 더 넓히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 상태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성장하는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또 구분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궁금하신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찍어놓은 게 진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좋은 남자 구별법 3가지에 대해서 찍어놨으니까 또 그쪽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